네, 지금으로부터 녹색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한 정당으로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지구와 인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오늘 녹색당의 기자회견 주제는 사표를 줄이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제안입니다. 어제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모든 안을 전원위원회 논의 자체에서 배제해버리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녹색당 김찬희 대표입니다.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유리님 인사하겠습니다.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민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첫 발언으로 어제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 논의안에 대한 녹색당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개특위 안에는 도농복합선거구 병립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단순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합치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수정, 성남 중원, 분당갑, 분당을을 합쳐 4인 선거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안철수 의원이 당선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병립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도합 21.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이 출연하여 세 당은 비례의석 11석을 얻는 것에 그쳤습니다. 만약에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세 정당은 30석 캡이 있더라도 26석, 지금처럼 캡이 없었다면 34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7석을 병립형으로 실시했다면 세 당이 합쳐서 10석 정도를 얻었을 것입니다. 병립형을 위성정당 방지책이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립형은 위성정당 방지책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서도 위성정당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권역별 중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중연동형을 비례대표제 단위로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옮긴다는 구성인데요. 현재 발의된 중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은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비례대표제 단위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3% 봉쇄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가지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전국 3%만 넘으면 의석을 배정받던 정당이 이제는 전국 3%를 넘은 다음 각각의 권역의 크기에 따라 권역에서도 5%, 10%, 20% 등을 넘어야만 합니다. 진입 장벽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양낭독식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반드시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표준입니다. 또 하나, 중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는 위성정당 방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녹색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녹색당 안에 대해서 박재민 녹색당 서울시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민입니다. 오늘 녹색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제도는 의원수, 선거구 크기, 기표 방식, 당선자 결정 방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녹색당이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선거제도 개혁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수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 확대를 반대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양심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특권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야 개혁이겠죠.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의원 1명이 인구 약 10만 명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원 1명이 인구 약 17만 명을 대표합니다. 의원 수가 적은 것이죠.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 녹색당은 국회의원 수를 500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국회의원들 힘이 빠집니다. 500명 늘려도 큰일 안 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절반으로 줄이고 각종 특권 없애면 비용 부담 없이 국회를 더 좋게, 더 깨끗하게, 더 일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구 크기입니다.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한판 승부, 소선거구제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1등 당선을 위해 지역 민원 해결에만 천착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입니다. 동네 대장들만 활개치는 253개의 소선거구제를 과감히 없애고 17개의 대선거구제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대선거구제는 현재 제출된 의원들처럼 선거구를 잘게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17개의 광역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큰 안목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기표 방식입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많지만 한편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유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해서 비례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색당의 개혁안은 유권자가 직접 우리 동네 비례대표 후보를 찍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각 정당이 17개 대선거구별로 제출한 비례대표 명단의 후보에게도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당선자 결정 방식입니다. 500명의 국회의원 중 450명은 17개 대선거구에 나누어서 내가 직접 비례후보를 뽑는 개방형 명부에 투표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완벽히 일치하도록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0석은 전국적으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맞추기 위한 보정 의석으로 두되 최소한 1%의 문턱 저항을 둬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2024년에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는 사표 없이 위성정당 없이 월급과 특권은 줄어든, 그러나 그 수는 500명으로 늘어난 지금보다 더 나은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원동력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 방식으로서 오늘 녹색당이 제안하는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녹색당의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고 또 유권자의 직접 자유선거의 원칙 그리고 여성 할당의 원칙을 살리는 쿼터제 개방형 명부제 그리고 정당별 투표용지 도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녹색당의 개정안은 정당별 투표용지를 두고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투표용지를 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개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순위를 수용한다 하면 그 투표용지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후보자를 직접 뽑고 싶다. 그러면 후보자에 기표하셔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녹색당의 정당별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투표 간소화 그리고 투표용지의 단순화를 한 안입니다. 한 투표용지에 너무 많은 정당, 너무 많은 후보자가 있으면 복잡하고 또 유권자는 2번에 그러니까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2차례 투표가 있어야 되고 또 오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안입니다. 그리고 2번째, 녹색당의 개정안이 정당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유권자의 직접 자유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이 후보자 순위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절차는 민주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의 투표용지가 바로 그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 순위를 추천하되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유권자의 자유 및 직접 선거의 원칙을 모두 보장해서 완전 개방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의 권한과 책임의 축소, 유권자에게 무매개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치 신인의 등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부분 개방형 명부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개방형 명부제의 핵심 취지인 여성 할당 보장의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서는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정당이 5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수 순번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당선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개방형은 정당에게 그 순번의 부여 책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정당이 여성 후보자 순번 부여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쿼터제를 시행해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득표한 퍼센테이지가 정당 득표율의 5% 혹은 8% 이상이 되면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외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한 순서에 따라 당선이 되도록 하면 순번을 유지하면서 유권자의 선택도 담보하면서 여성 할당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녹색당에서 오늘 매우 의미 있는 선거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선거제도 1타 강사로 이름 높으신 우리 김찬희 공동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녹색당의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 국회에 제안된 그 어떤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도 민의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자 대표성과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500석이 파격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OECD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17만 명인데 OECD 평균인 10만 명이 되려면 국회의원 수가 514명은 돼야 합니다. 의원 정수뿐 아니라 녹색당이 제안한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선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도 더 후퇴시키려는 움직임만 보이던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안해 주신 녹색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법을 제시한 녹색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그 기자회견 소개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뭐 구체적인 법안을 넘어서서 정치 다양성 증진이라고 하는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는 그런 토론이 좀 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포함해서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지금 정치 양극화로 인한 무한 정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정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지만 반사이익 구조가 깨져서 증오 정치, 혐오 정치 그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와 처지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구조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 상태입니다. 저출생, 지방소멸, 기회위기, 격차위기 등등 대한민국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정치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번 선거제 개혁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져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